said he would meet Kim Jong-un by May. Of North Korea, I have decided to terminate the planned summit in Singapore on June 12th. 앞선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참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결국 세계의 단판으로 불리는 북미 정상회담이 드디어 성사가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손을 맞잡았는데요. 역사를 바꿀 선언이 나올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서로 환한 미소를 띠며 8초간 악수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팔을 잡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한한 영광이다, 좋은 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김 위원장은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다고 답했습니다. 두 정상은 곧바로 단독회담장으로 들어가 회담에 돌입했습니다. 조금 전에는 단독회담을 마치고 보좌진들과 함께 확대 정상회담을 시작했습니다. 역사적인 이번 회담에 대한 기대는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새벽 트위터를 통해 실무협의가 잘 신속히 진행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국적으로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곧 과거와 다른 진정한 합의가 나올지 여부를 알게 될 것이라고 썼습니다. 잠시 후 다시 트윗을 올려 증오자들과 패배자들은 내가 북한과 회담하는 사실이 미국의 주요 패배라고 말한다며 우리는 북한에 억류된 인질들을 귀국하게 했고 북한 핵과 미사일 실험과 연구, 모든 미사일 발사가 멈췄다. 처음부터 나에 대해 잘못 말해온 이런 전문가들은 다른 할 말이 없다. 우리는 좋아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실무 협상이 어느 정도 성과를 가지고 마무리된 상황임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번 회담은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CB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와 북한이 원하는 CBIG,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체제 보장 사이에서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는지가 관건입니다. 오늘 오후 5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갖고 주요 회담 성과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메시지를 발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 결과가 발표되는 직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입장문을 낼 예정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오늘 14일 청와대를 예방해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우리나라에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재경입니다. 예, 들으신 것처럼 북미 정상회담에서 확대 회담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또 관전 포인트들 그리고 이번 북미 정상회담 이후의 상황들까지 함께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사연구소의 정창현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단독회담을 마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 발언들을 몇 개만 보자면 매우 좋았다, 아주 훌륭한 관계다, 앞으로 이런 문제나 딜레마 해결해 나갈 거다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글쎄요, 지금까지는 분위기가 좋은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기 전에 앞에서 이제 악수하면서 그 이후까지 분위기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좀 약간 긴장된 분위기였는데 실제로 이제 악수한 이후에는 굉장히 좀 좋은 분위기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전제를 조금 깔고 지금 저 세기의 장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모두 발언에서 서로 얘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어떤 새로운 관계를 얘기를 했고 김정은 위원장도 과거의 어떤 반목과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넘어서 이 새로운 미래로 가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역사적인 첫 그 북미 정상회담은 북미 간의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 새로운 관계를 가려고 보니 이제
핵 문제가 예. 중간에 제일 큰 문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예. 또 관계를 가다 보면 서로 어떻게 관계를 진전시켜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평화체제 문제가 예. 등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핵 문제만 가지고 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핵 문제와 평화체제 문제를 예. 상호 간에 단계적으로 논의해가는 하나의 어떤 과정 중에 예. 이제 첫 발을 디디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관계라는 말 자체가 한 번만 만나서는 형성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하다 보니까 좀 지속적인 교류가 있어야 될 테고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뭐 뉴욕타임즈나 CNN 그리고 CNBC에서도 한 번의 미팅으로는 좀 무리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확대 정상회담을 현재 돌입했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는 어떤 게 키포인트라고 보시는지 뭐 실무 협의는 계속 이루어지는 것으로 들려오고 있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서로 이제 관계를 형성하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서로 간에 주요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어떻게 잘 절충할 것인가 예. 이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하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이제 CVID, 예. 한반도 비핵화의 CVID 부분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포괄적으로 네. 이번 성명서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CVID라고 명시화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CVID 형식으로 들어갈 건지 예. 아니면 그거를 조금 풀어서 예. 들어갈지는 네. 이제 조금 더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다만 판문점 선언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문장이 들어갔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 북미 간에 풀어야 될 문제들을 심화시켜서 문장이 들어가는 예. 북한이 좀 더 파격적으로 받는다면 미국의 CVID 그 자체를 받을 수 있겠지만 예. 지금까지 북의 행태를 봐서는 사실상 미국에서 이게 바로 이 문장이 바로 CVID다라고 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들어가지 않겠느냐 예.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요구하는 항구적인 평화체제 문제 이 부분에 관련해서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과연 눈에 보이는 형태로 어쨌든 평양과 워싱턴에 예.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볼 것인가 예. 그것이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은 공동 선언도 혹시나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은 현재까지 좀 열어둔 상태인데 그 CVID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죠. 실무단에서도 아무래도 그 부분을 계속 좀 협의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하다 보니 그 비핵화라는 정의에 대해서 미국이 느끼는 비핵화와 북한 측에서 받아들이는 비핵화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의견을 얼마나 좁힐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계속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것이 확대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이견이나 차이들이 일정하게 해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가장 큰 차이는 역시 미국의 전략 자산들,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이나 동북아에서의 어떤 상호 군사 연습 속에서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들어오는 것,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스텔스기나 예. B-52 전폭기가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단 그렇죠. 말이죠. 예. 그러면 한반도에 그러한 전략 자산이 들어오지 않는 것까지를 북한이 지금 비핵화 범위로 넣는단 말이죠. 예. 이런 부분들은 결국 북미 간의 관계가 진전되는 속에서 네. 결국 한미합동군사연습이 일정하게 로키로 가든가 축소되는 이런 관계로 가면 자연스럽게 해소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단계까지 진행이 되면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완전한 이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문제에서 북미 간의 개념적인 차이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역시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잘 정리가 돼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의 차이를 앞으로 관계 형성 과정에서 얼마나 이견을 좁힐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하다 보니까 역시 하루 4시간, 5시간 만나서 될 일은 아니고 지난 70년 동안 못한 일인데 어떻게 하루 만에 되겠습니까? 하다 보니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 좋으면 이틀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갑자기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늘 오후 2시에 출국한다라는 얘기가 있고 난 후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오후 8시에 출국하겠다라고 좀 일정을 앞당겼단 말이죠. 악수하는 것만으로도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출국 시간을 좀 앞당긴 것만으로도
참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옵니다. 교수님께서는 좀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미국이 얘기한 이틀이라고 하는 시한에 대해서 예. 우리는 악수를 하고 예. 그다음에 회담이 이어지는 것으로 1박 2일의 이틀을 생각했는데 네.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장관이 얘기했던 이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실무회담을 하루 더 하고 예. 앞서서 예. 그리고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예. 이 이틀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이틀을 얘기한 이유는 판문점에서 북미 간의 실무 협상을 했지만 큰 틀에 대해서는 방향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지만 세세한 안 어떤 것을 서로 주고받을 것인가 예. 어떤 문장을 쓸 것인가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팽행선을 달렸기 때문에 결국 양국의 정상이 결국 싱가포르에 와서 정상회담이 확실히 열린다라고 하는 예. 상호 간에 예. 확증을 하고 예. 그다음에 실무 협의를 해서 거기서 이제 일정한 서로 간의 이제 딜을 통해 가지고 의사를 합의문을 이제 조합을 하는 예. 이런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 부여를 한 것 같고 예.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발언한 내용으로 봐서는 일정한 진전이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합의문 발표도 나올까요?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예. 북의 입장에서도 지금 관계 시작이 굉장히 절실하고 예. 미국의 입장에서도 절실하고 그렇죠. 또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뭐 쇼맨십이 좀 강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회담에 대한 강한 그런 그 의지 또 필요성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적어도 큰 틀의 합의와 그다음에 후속 만남에 대한 이야기 정도가 들어가는 선언서나 성명서가 나오고 예. 만약 조금 더 딜이 이루어진다면 예. 비핵화로 가는 또는 평화체제로 가는 데 있어서 상호 간에 눈에 보이는 상징적인 조치 하나 정도씩을 더 합의하는 예. 그런 정도는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발판으로 해서 이제 올해 평양 북미 정상회담, 워싱턴 북미 정상회담으로 정상회담이 이어지면서 그 중간중간에 상호 프로세스가 예. 이제 이행이 되는 예. 그런 형태로 이 북미 관계 정상화라고 하는 것이 진행이 되면서 예. 비핵화가 좀 더 심화된 단계로 가서 대체로 한 완전한 그야말로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네. 그런데 이 정도가 진전이 되면 사실상 위협으로서의 핵은 제거된 것이다. 네. 라고 하는 그런 단계까지 한 2년 정도까지 가는 프로세스는 이 북미 정상회담이 차례대로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비핵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징적인 조치를 알리는 선언문 정도는 있을 수 있다. 이것이 뭐 업무 오찬 이유가 될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5시 기자회견이 될지 모르겠으나 좀 그런 힌트가 나올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글쎄요, 그러면 절대 안 되겠지만 만약에 서로가 약간 좀 틀어지게 된다면을 가정해서 또 질문을 드려보자면 현재 확대 정상회담에서 볼턴도 배석을 했다고 하고요. 사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 얼굴 보기도 싫을 것 같은데 함께 배석을 하고 미국의 또 하나의 카드 아니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렇다 할 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계속 평행선만 달린다면 향후의 북미 관계는 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뭐 볼턴 보좌관이 왔습니다마는 이 회담이기 때문에 예. 서로 아마 웃으면서 예. 약속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을 빼놓을 수는 없긴 하니까요. 예. 아니 이제 그런 관계로 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핵 버튼이 내 책상 위에 있다라든지. 뭐 오늘 2월까지도 그랬었잖아요. 우리 핵은 더 거대한, 더 강력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굉장히 웃으면서 악수를 하지 않습니까? 예. 국제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회담이 잘 안 될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낮게 봅니다. 예. 그래서 이미 회담의 일정한 성과 정도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두 정상이 싱가포르에 왔다고 볼 수 있고 예. 또 그것을 볼 수 있는 가장 상징적인 조치를 북한이 취했습니다. 예. 어제 노동신문 1면에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 네. 이제 가는 사진이 나왔고 예. 또 의제가 공개를 했습니다. 예. 그것은 북의 입장에서는 실무회담에서 일정하게 이 틀이 마련됐고 또 싱가포르에서 이어질 실무회담에서 예. 어느 정도 자신들의 양보안 또 일정한 부분에 이렇게 합의한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 공개를 했다고 봅니다. 예. 뭐 자신감이나 여유 측면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간밤에서도 관광 시찰도 했고 셀카도 찍었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많이 그래도 예전과는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상태에서 관계 형성 계속 해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게 하루 만에 될 일이 아니다 보니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직 중간 선거가 좀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뭔가 이벤트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하다 보니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은 폼페오 국무장관 당시는 이제 지명자 신분이었죠. 3월 말 4월 초에 북에 갔을 때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김영철 부위원장이 특사로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까지 굉장히 상당히 집요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북한의 이 논리나 또는 이 북한 스스로도 핵이 체제 안전의 보검이라 만능의 보검이라고 계속 선전을 해왔는데 이 부분들을 이제 폐기라고 하는 것으로 빠른 속도로 가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이 논리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굉장히 명분이 필요하고 그러한 명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대중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미국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2차는 그러니까 우리는 백악관으로 가는 거를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상징적으로 평양으로 갈 수도 있다. 저는 중간에 평양을 거쳐서 워싱턴을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올해 3번 정도의 정상회담이 열리는 그런 프로세스가 예상이 되고요. 그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에 갔을 때 미국에서 이번 실무회담에서 집요하게 요구했던 예를 들면 일정한 핵무기의 어떤 대반출이나 ICBM의 일부 폐기라든지 이런 선물은 아마도 북측에서는 가급적 평양에서 발표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을 이제 미국이 받느냐 안 받느냐는 거는 이제 그다음 문제겠지만 어쨌든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벤트나 그림 만드는 걸 좋아하는 트럼프의 성격을 또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이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뭐 북한이나 판문점 얘기를 했었고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워싱턴이나 국제관계를 생각하면서 싱가포르로 정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뭐 2차나 혹은 더 나아가서 3차는 평양에서도 장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해주셨고요.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기대되는 것이 남북미 정상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종전선언이랄지 과연 진짜 어떤 평화협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의 원래 구상은 북미 정상회담을 한반도에서 열고 그다음에 그거의 성과에 기초해서 다음 날 판문점에서 모여서 남북미 종전선언을 한다고 하는 구상이었는데 금상첨화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북미 간의 관계를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싱가포르라고 하는 조금 제3국이지만 성과가 나면 바로 대통령이 가셔서 3자 종전선언 하는 부분을 끝까지 이제 생각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번 회담은 결국 북미 간의 관계 형성이다라고 하는 측면의 중심 그리고 핵 문제의 진전 이 부분에 이제 초점을 찍었던 것 같고 그러나 종전 선언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합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남북미가 모이는 이제 새로운 이벤트, 회담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가급적이면 좀 빠른 시일 내에 대체로 8월 이전에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추진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부분이 이제 남북미 간의 조율 속에서 이루어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어떤 명분 이런 부분들을 북한이 조금은 고려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뭐 북미 정상회담에서 주인공은 이 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서 너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다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언제 핀트가 나갈지 모르니까요.
예, 이 부분은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또 남북미는 다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또 중재자 역할이나 주도 역할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도 한번 봐야 되겠고요. 시간이 많이 가서 마지막으로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한반도 정세가 또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도 한번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분위기도 좋은 것 같고 또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큰 틀의 합의가 나온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판문점 선언을 좀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촉진자 역할, 중재자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남북 관계를 일정하게 진전시킴으로써 그것이 북미 관계가 진전되는 데 촉진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북미 관계가 또 돌아가야 또 남북 관계가 탄력을 받아서 한 단계 진전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6월 달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 장성급 회담이나 고위급 회담,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이후에 어떤 적십자 회담 이런 회담들을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서 합의를 진행을 시켜 나가게 되면 북미 관계의 진전이라고 하는 부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입장에서도 남북 관계가 빨리 진행이 되고 북미 관계 일정이 진전되는 속에서 결국 경제 건설을 집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줘서 김정일 위원장 그리고 북한의 지도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평화 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반을 또 국내적인 환경을 만드는 그게 굉장히 우리한테는 올해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 사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런 구체적인 북미 정상회담 이슈들이 나오면서 저희들이 전망도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북미 간의 관계 그리고 남북미 간의 관계와 그 속도도 함께 체크를 하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소식 나올 때마다 업데이트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사연구소의 정창현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